대한민국 변호사 2만 명 시대. 한때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고액 연봉의 전문 직업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변호사들 중에 정말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변호사가 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사실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했다는 것은 두려울 것 없는 앞날을 보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변호사가 되고 싶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적성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지원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남들은 다 하고 싶은 변호사란 직업을 마다하는 이유가 적성이 맞지 않아서라니. 서울 신교동에 위치한 푸르메 재단. 푸르메 재단은 장애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희망의 홀씨가 되기 위해 2005년에 설립된 비영리 공익재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 일하고 있었어요. 강지원 변호사는 이 푸르메 재단의 이사장입니다. 예? 좋은 일 있어요? 이사장님 얼굴이 좋으신데요. 아, 그래? 얼굴이 윤이 먼저 고증 나시네요. 아,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물질이 있고요. 행정고시와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검사 생활을 24년이나 했습니다. 2002년부터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997년에는 청소년 보호위원회 초대위원장,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무료 변론, 2012년에는 매니페스토 실천을 위해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까지 했습니다. 강지원 변호사는 정말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또 학창 생활을 할 때는 다들 남자가 무슨 사자를 붙여야 출세한다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뭐 고시 공부를 하든가 무슨 뭐 사자를 붙이면 뭐 한 자리 한다든가 말이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순진하게 그런 줄 알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달달달 외워가지고 고시를 봤더니 막 붙어버리는 거예요. 행정고시도 붙고 사법고시도 붙고 막 붙어버리는 거예요. 서울대 정치학과에 입학해 행정고시와 사법고시를 합격한 후 28살에 검사 생활을 시작했지만 스스로는 이 길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나오는 맞지 않는 거예요. 도둑질한 녀석이 하나 잡혀오면 너 했어 안 했어? 훔쳤어 안 훔쳤어? 이게 묵히 물을 거 아니겠습니까?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말이죠. 혹히 물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안 훔쳤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라 그래요. 또 배고파서 훔쳤습니다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불쌍하구나 또 집에 가라 그래요. 이런 사람이 검찰청에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정말 저와 같은 그 전철을 밟지 말고 일찍부터 자신의 탁월한 적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세요. 이렇게 권고하는 거죠. 강지원 변호사의 마음은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게 닿아 있었습니다. 저는 청소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제가 지망해서 그 자리는 또 딴 사람이 안 가려는 자리예요? 딴 사람들이 노리지 않는 그런 자리 골라서 다니고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뭐 청소년 보호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뭐 그런 거거든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알려진 후 많은 국민들은 단 한 명의 변호사를 찾았다고 합니다. 바로 당시 청소년 지킴이로 많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았던 강지원 변호사입니다. 돈 없고 힘없어서 큰 고초를 겪은 여중생을 위해 무료 변론을 맡아달라고 많은 국민들이 강지원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국민들은 연약한 여중생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하면서 이를 해결할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아니 우리 사랑하는 여자 청소년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뭐 납치가 돼가고 뭐 어쩌고 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밀양 사건 같은 거 대표적인 사건이죠. 네. 야 그래 이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무료 변론을 맡은 강지원 변호사에게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성원을 보냈습니다. 밀양 사건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가 뭐 밀양물을 다 흐려놨다는 게 있다고 말을 하는 경찰관이 있지 않았나 말이죠. 가해자애들 남자애들 쭉 세워놓고서는 첫 번째 날 못된 짓 하는 친구가 누구야? 지적해봐. 쟤. 두 번째 날은 누구야? 쟤. 이런 식으로 찍으라고 하니 이 여자애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강지원 변호사는 열심히 뛰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론, 이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인권의 문제거든요. 여성이 행복하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폭력 방지 운동, 뭐 피해 회복 운동 이런 것도 한참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경기도 화성시 아침 8시 강지원 변호사의 출근길. 그런데 손에는 노르딕 워킹을 위한 스틱이 들려 있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시간 나면 이 아파트 내 정원의 길을 걸어요. 이 노르딕 스틱으로. 이렇게 푹 찍어주기 때문에 훨씬 발도 빨라지고 거리도 많이 나가고 그래요. 쳐다보지 않으세요? 쳐다봐요. 어디 뭐 편찮으신 데 있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이거 운동기구예요 라고 하면 아 그래요? 어디서든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걸어다닙니다. 부지런한 그의 성격 탓일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를 생각하고 또 실천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강 변호사. 방송하는 거 또 뭐 청소년 단체 또 이제 뭐 장애인 단체 뭐 여러 군데 이제 뭐 이사회도 있고 행사도 있고 불려다니 바쁩니다. 돈 준다는 데는 별로 없고요. 봉사하는 거죠. 집에서 서울 목적지까지는 보통 버스와 지하철로 2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서울에서 벗어나 살기로 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뭐 살도 빠지시고 날씬해지셨네요. 뭐. 아니 웬 TV야? 잘하셨어요. 조설 낄 때 잘 오셨어요. 네. 아니 먼저 분장하셔야 되겠네요. 하겠습니다. 예. 강지원 변호사는 방송 출연을 좋아합니다. 본인의 적성 어딘가에 방송에 대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일밤 안녕하십니까 강지원입니다 등 굵직한 프로와 심지어는 MBC 이브닝 뉴스의 앵커도 했습니다. 오, 되게 가볍다 이거. 녹화 스태프들이 노르딕 워킹의 스틱에 관심을 보입니다. 내가 이거 19박 20일을 이거 들고 이러고 걸었는데 그냥 이렇게 끌고 가면 되지. 끌고 이렇게 앞으로 찍고는 못 가지. 밑에 턱이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 노르딕 워킹을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널리 보급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출연하는 프로그램은 OBS의 명불허전. 강 변호사가 탄핵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르딕 워킹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습니다. 방송은 강 변호사 본인의 소신을 이야기하기에 좋은 도구입니다. 그동안에 내 자신의 어떤 걸어온 길에 내가 느끼지 못했던 거, 해보지 못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자기의 있던 일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 사회를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시기로 벌써 딱 원칙을 잡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마 방송에 나오셔도 그런 얘기를 그 철학과 원칙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이렇게 자신 있게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을 잘한다라는 개념보다는 확실하게 내가 사는 방법을 어떻게 이렇게 소신 있게 간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이래서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처음부터 의도했던 것이 전혀 아니고 또 그만한 식견도 없는 사람인데 지금도 역시 또 다른 문제들 예를 들어서 국민 건강 문제라든가 무슨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까지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는 뭐 죽는 날까지 제가 세상에 보탬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고 죽어야 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서울 상암동의 어린이 재활 전문병원. 우리나라 유일의 이곳 어린이 재활 전문병원은 복도가 무척 넓습니다. 휠체어로 부딪히지 않고 마음대로 다니도록 넓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장애 어린이들이 보조 장치로 쉽게 걸어 다니도록 하는 특수 장비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넓은 방에 놓여 있는 조립 장난감들. 딴 병보다 이게 복도가 넓은 것 같거든요. 그 훨씬 넓어요. 왜냐하면 이제 장애인들 경우는 휠체어 같은 것을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운동 활동도 좀 하고 그래서 일부러 크게 이렇게 설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건물을 그럼요. 당연히 지은 거겠죠. 장애인들만을 위한 그런 아동들만을 위한 병원이니까 그런 특수성을 다 감안해서 설계를 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2016년에 개원한 장애 어린이 재활 전문병원은 기업과 시민들의 기부금 440억 원으로 지어졌지만 매년 30억 원 넘게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강지원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은 모금을 받으러 다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서울 상암동 푸르메 재단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에 있습니다. 복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다닐 수 있게 넓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일본만 해도 이런 어린이 재활병원이 200여 곳이 정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곳 푸르메 재단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이 유일한 곳입니다. 그것도 기업들과 개인의 기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30억 원 정도의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초기 진료가 정말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재활 훈련의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 그리고 그 어린이들이 미래의 우리나라의 새로운 희망이 되는 것, 그것이 강지원 변호사가 바라는 그의 꿈입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장애 어린이 재활 전문병원. TV에서만 많이 보시면 네네네네. 저도 네네. 알고 엑스를 많이 봤거든요. 장애 어린이 재활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치료입니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선진국은 정부가 적극 나서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민간의 기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옳지. 태환이는 이 푸르메 재단 어린이 재활병원 덕분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뇌병변 1급 장애 진단 받고요. 지금까지 태어날 때부터. 네네네 재활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14살. 올해 14살이 됐는데요. 이게 걷기 시작한 거는 지금 작년부터. 신발은 특수화예요? 네. 보조기, 네네, 여기 보조기 신어서 구조상 조금 무너진 부분을 채워줘서 이게 잘 보조 역할을 해주는 그런 보조 기구고요. 어머니의 정성과 푸르메 재단 재활병원 덕분에 태환이가 걷게 된 겁니다. 우와. 여기서 개발하셔가지고 업체 그 해주신 키트를 좀 여기서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거 타면서 아이가 더 자신감 사실 많이 느꼈거든요. 네네. 강지원 변호사의 얼굴에 흐뭇함이 묻어납니다. 이 전동 휠체어는 이 병원이 전문가와 같이 개발한 저가형이어서 태환이가 쉽게 이용하게 된 겁니다. 넓은 복도가 휠체어를 탄 장애 어린이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이렇게 걷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예요? 지금 작년 여기 치료할 때쯤. 그때 네네네. 걷기 시작했어. 아이고 참 너무 이쁘다. 처음 이렇게 된 게 계속 걸어요? 아니면 걷는 것도 좀 힘들지 않나요?
계속 이렇게 조금 걸어다니- 힘들어 하는데요. 자기가 지금 좀 네, 다른 세상을 지금 살아보고 있는 거라서 자신감이 정말 많이 생겼고요. 지금 아이 자체도 조금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날이. 행복해? 태안이 꿈 얘기 드릴까? 꿈이 태안이 뭐예요? 되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어요? 야구 투수요. 야구 투수? 손이 길어서 야구 투수 하고도 남겠다, 야. 어? 어느 팀? 어디 프로팀? 삼성. 삼성? 아이고 이쁜 말하는 것도 너무 네, 야구를 진짜 많이 좋아하거든요. 될 거야. 열심히 연습하면. 쉬고 할 수 있게 한번 알아볼게. 삼성팀은 모르겠다. 제가 할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태환이가 프로야구 경기에서 시구를 하는 것. 네. 이사장님 이런 거 보면 어떠세요? 아 너무 흐뭇하죠. 너무 감사하고 참 어떻게 하다가 이런 좋은 기부가 생기니까 아주 좀 기적같이 느껴져요. 네. 저희들 느끼기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좀 더 생겨났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갖죠. 감사합니다. 강지원 변호사가 왜 변호사 일보다 어린이 재활병원에 더 신경을 쓰는지 알 것 같습니다. 강 변호사가 병원을 방문하면 그들의 고충을 듣습니다. 무엇이라도 그 있어주니까 다행이죠, 그래도. 예. 거기 아니세요? 거기 아니세요? 아유, 어디 거기 아니세요? 아, 거기 아니세요? 선생님께서 지금 원장을 맡으셔가지고 해주셔가지고 지금 그만큼 좀 안정이 돼 가고 있는데. 근데 여전히 도움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사회나 정부나. 아이 뭐 물론 그렇죠. 그렇죠. 또 저희들은 뭐 아이 그런 거야 뭐 다 이사장님이 해주시고. 그 적자를 우리가 이제 모금으로 채워야 되는 이 난제가 쌓여 있는데, 그래서 저는 심지어는 뭐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냐, 뭐 이제 그런 주장도 하긴 하는데 하여튼 당분간은 우리가 애쓸 수밖에 없죠. 또 많이 아이 모아주세요. 우리 재단 이사장님이 부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부자세요?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부자는 아니시니까 이제 돈 좀 많이 모아오라 그 말씀이세요. 강지원 변호사가 푸르메 재단에 정성을 쏟는 배경에는 백경학 이사가 있습니다. 독일 유학을 끝내고 영국에 가족 여행을 갔다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부인이 장애인이 됐고 지루한 소송 끝에 받은 피해 보상금을 백 이사는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처음에 지면서 30억 정도가 적자가 날 거라고 예상했는데 28억 5천만 원이 됐으니까 딱 맞춰 적자가 났죠. 근데 올해도 2017년도 저희가 30억의 적자가 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에서 일정한 보조금이 조금 나오고 있고요.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이 지금 한 7천 명이 후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주고 있는데 이건 국가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니었는데 이거 인터뷰하고 나서 저도 네. 기부도 하고 뭐 연간 그것도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저도 재단 기부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기업과 개인들의 모금으로 운영되는 재단, 여러분의 도움이 더 필요합니다. 16일?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들레 홀씨처럼 장애인에 대한 사랑이 널리 전파됐으면 하는 의미로 만든 배지. 민들레 홀씨를 이제 의인화해서 꼬마 지금 장애 어린이를 네. 어른이나 부모님 이렇게 저희가 고맙습니다. 또 네. 기부를 하면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강지원 변호사는 실천하는 법조인입니다. 아, 완전 재밌네. 네, 완전 재밌네. 뭔가 맞다고 생각하면 연구해보고 정말 맞으면 실천합니다.
몇 년 전부터 강 변호사는 현미밥에 꽂혀 있습니다. 단백질과 미네랄 등 온갖 영양소가 듬뿍 든 현미 100%의 현미밥만을 매끼 먹습니다. 한 그릇을 오래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꼭꼭 씹으니까. 100% 현미는 처음 먹는 야. 입 안에서 이 싹 알갱이, 한계가 아주 박살내도 이렇게 씹는 거죠. 그때까지 씹으셔야 돼요. 근데 이 현미가 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흰쌀은 뭐냐? 거기서 도정을 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그 도정을 하면서 깎여 나간 것, 단백질, 지방에서부터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을 왜 깎아내버리고 먹느냐? 현미식 보급하시는 네, 보급 운동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이 병원에서도 그러면 왜 현미를 먹을 수 있게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흰쌀밥하고 현미식하고 두 종류로 배출을 해요.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학교 급식도 현미를 바꿨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점심 때 학교 급식을 현미식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사장님 스타일대로 하면 지금같이 통곡물 이런 것도 먹기 무슨 운동본부 이런 거 안 만드세요? 하려고 합니다. 아, 그것도 하시려고요? 바로 이제 그 뜻있는 분들이 통곡물 자연식을 국민들에게 권장을 하자.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업소나 이런 분들을 찾아서 소개를 하자. 저도 처음 먹어보는 100% 현미밥. 씹기가 약간 힘들지만 그것 자체가 훌륭한 식사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씹기 운동을 열심히 시켰더니 성질이 무지하게 좋아요. 제가 3년 동안에요. 제 자신도 성질이 무지무지하게 좋아졌습니다. 아내가 한마디 할 때마다 토를 달던 사람이라면 10마디 할 때 한마디 토를 단다든가. 현미를 드시기 시작한 다음에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성격이 좋아집니다. 서울 신교동 푸르메 재단 옥상. 그 양반도 계신데. 이게 보여? 네. 제가 어디였어요? 청와대가 가까이 보입니다. 우리가 좀 설명을 간단히 해보실 수 있을 만큼만 한 5분 안에 가르쳐드리는 거야. 이 노리워킹은 등산 폴과 다릅니다. 다른 거는 이 그립이 다르고요. 이게 들어보세요. 네. 이게 걸려. 또 가볍고. 이 왔다 갔다 하면 이게 걸려 있어요. 이 밑에 고무 러버는 지면과의 미끄러짐을 방지해주고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몇 보 정도? 안 보여요. 그럼 걸어가보세요. 놓고 걸어요? 네, 그냥 끌고. 손을 흔들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그냥. 왼발과 왼손이 동시에 올라가는 걸 보면 저희 운동신경에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니요, 이게 차렷하시고요. 얘를 들면 얘가 바보가 돼요. 그러니까 얘를 의식하지 말고 얘가 없다고 생각하고 평상시 평소에 걸어가는데 가보세요.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게 옥선 잘하는 거야.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평소에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쭉 걸어가 한번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렇게 우리는 일단 자연스럽게 그냥 하는데 되게 자연스러우신데. 네. 강 변호사는 이 옥상에서도 틈틈이 노르딕 워킹을 합니다. 3년 전부터 시작한 이 노르딕 워킹 덕분에 무척이나 건강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노르딕 워킹을 전 국민에게 보급시키려고 합니다. 앞으로 나갈 때는 왜 여기 이렇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아니 우연히 김 교수를 알게 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 특별히 초대를 했지. 그 나랑 저 아내랑 또 동생이랑 같이 교육을 받았어요. 고대 김경태 교수를 모시고 와서 저에게 노르딕 워킹을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좋은 것을 같이 나누려는 따뜻한 마음이 강 변호사의 실천력과 함께 돋보입니다.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직책도 뭐 굉장히 많이 하셨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 세상에 보탬이 되는 일, 조금이라도 우리 공동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일, 이런 일이라고 한다면 제가 또 다른 아이템 가지고 또 어디로 불려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하겠다. 이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실천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하게 될는지는
저 자신도 모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사법시험 18대 수석 합격을 시작으로 청소년 보호위원장, 성매매 방지 기획단장, 타고난 적성찾기 국민실천본부 상임대표, 푸르메 재단 이사장까지 그가 가진 직책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같이 약자를 위해 앞장서는 자리였습니다. 강지훈 변호사는 보다 적극적으로 약자를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 자리를 그만두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걸어가는 강지훈 변호사는 정말 따뜻한 변호사입니다. 뭐 앉아서 얘기를 해주면 뭐 괜찮아요. 무슨 뭐